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이어서 18강 특정 위험 방식의 받장물 인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부분 다 실은 종합위험을 보장하죠. 물론 정기간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품목들도 있고, 일부 수확기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고, 수확기가 들어갔을 때 특정으로 바뀌는 그런 작물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특정 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하는 것은 인삼이 유일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은 재해 정의를 볼 때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재해 정의의 개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1과목에서 배웠었죠. 적용 품목은 인삼이라고 되어 있고요. 1과목은 조금 다르죠. 1과목은 우리가 보험의 목적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2년간 이상의 인삼이어야 되고, 그죠? 인삼 재배 시설이 포함되는데, 설치가 이미 되었거나, 좀 설치 예정인 거, 또 설치 중인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인삼 재배 시설 중에 수확이 완료된 부분에 인삼 재배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1과목에서 배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2년 이상 기간이 지난 것을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인삼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실 전 품목에 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물론 지지난 시간에 배운 고추는 해당이 안 됐었고 사고 접수되고 나면 바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고추가 다르긴 했는데요. 대부분의 품목들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여기에 이 농지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추가 조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자, 재입정 자료들은 세 가지가 있었죠.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있었고요. 셋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 농지 사진은 전체 피해 상을 알 수 있는 전체 사진과 세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사진도 필요하더라. 인삼작물하고 해가림 시설은 보상하는 재해가 다르죠. 인삼은 특정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태우집 지진 화재, 태우집 지진 화재, 냉침 폭포 9개인가요? 9개 재해를 보장하고 해가람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자연재해 중에서 빠지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왜 인삼 같은 경우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을 합니다. 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은 보상하는 재해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하고요. 그럼 추가 조사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인삼은 당연히 수확 감소에 대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겠죠. 수확량 조사를 해서 감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되면 얼마나 됐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손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느 품목에도 다 똑같이 통용되는 부분인데요. 태풍 등과 같은 그대재해입니다. 태풍입니다. 같은 재해 내용이 명확한 것일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왔을 때는 바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수확량 조사나 해가림 시설 손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지금 인삼, 보험 목적물, 인삼이 있고 해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인삼은 특정 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하고요.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삼의 보장 재해는 제가 1과목에서 외울 때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태풍, 강풍 항상 세트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태우집에 화재가 났는데 냉침을 폭폭 내려줬다. 화재가 나서 그죠?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 화재, 냉해, 침수, 폭염, 폭설이었고 일과목에서는 이 재해들의 개념을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통 우리 종합위험 가수나 이런 바짝물에서 재해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강한 바람과 비가 되겠죠. 그 기상특보 관련 재해라고 하면 뭐 태풍주의보, 태풍특보 이런 게 되겠잖아요. 그렇게 끝이에요. 끝인데 특정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단서가 더 붙는 거예요. 당연히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강한 바람과 비도 되고요. 태풍 같은 경우 우리가 있죠. 14m/s 이상의 바람, 강한 바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강풍, 태풍, 강풍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그죠?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배울 때 집중호우 특정 위험으로 보장했었죠. 그때는 기억나시나요? 12시간 이상의 강우량이 80mm 이상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인삼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인삼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의 집중호우의 개념이 다른 것은 저가전 종합위험은 12시간 강우량인데 인삼에서 집중호우는 24시간 강우량이라는 게 달라요. 나머지도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일과목에서 배웠긴 했지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하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조사 내용은 수확량 감소. 인삼은 수확량 감소겠죠. 내 농지가 있는데 인삼은 조금 조사하는 게 특이합니다. 인삼은 표본 조사도 가능하고요. 전수 조사도 가능합니다. 표본으로 조사하는 거는 피해 입은 면적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전수 조사는 전체 수확할 농지가 얼마인데 그 수확할 농지에 피해가 얼마나 입었어?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방법은 표본 조사가 있고 전수 조사가 있더라. 두 가지입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한다고 했고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보장재해가 되겠죠. 조사 내용은 시설의 손해가 얼마나 왔느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층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해가림 시설 하나 요거를 칸 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짝물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두둑이 있고 두둑이죠. 여기 이랑이 있어요. 그죠? 또 여기 두둑이 있고 또 이랑이 있죠. 이 두둑과 이랑을 이렇게 더해서 이거를 두둑이가 고랑이죠. 이랑이 아니고 고랑입니다. 두둑과 고랑을 이렇게 더 합해서 이거를 이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밭작물을 배웠으니까요. 밭작물의 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랑포 곱하기 거기는 이랑 길이를 했죠. 뭐 8주의 이랑 길이, 5주의 이랑 길이, 4주의 이랑 길이 이런 걸 배웠어요. 그죠? 이랑 길이를 곱하고 표본이 있으면 표본 구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랑 길이, 이랑 길이, 이랑 폭 곱하기 표본 구간수 분의 위에 수확량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밭작물 같은 경우 수확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피해율을 구합니다. 피해를 얼마나 입었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도 표본 구간을 위해 수확량을 구하는 건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죠? 자, 인삼 한번 볼게요. 밭작물에서는 이걸 합해서 그냥 이랑폭 하고 이랑 길이라고 했는데 인삼은 그냥 이랑폭이라고 안 한 것만 달라요. 그냥 두둑폭, 고랑폭이잖아요. 두둑폭, 고랑폭 더한 게 이랑폭 맞나요?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입방에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해서 그죠? 자, 밭작물이 이랑 길이였어요.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사진 한번 보면 이거 보이죠? 이게 지금 요거만큼 하나가 요게 칸 넓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간격이 뭘 하나씩 이렇게 주짓대처럼 세워져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지주목이에요. 지주목. 이 지주목에서 지주목까지 간격이 알면 요 하나의 칸 넓이가 나오죠. 그죠? 몇 주의 이랑 길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삼은 요 칸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은 더하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뭘 하냐면 지주목 간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실은 밭작물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오겠어요? 표본 구간 여기 수가 오겠죠. 여기에도 그죠?
표본 구간수가 우리가 밭작물을 배울 때 표본 구간수는 어떻게 산정했냐면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 조사 대상 면적이 몇 제곱미터라고 하면 거기에 표본 구간수는 제곱미터당 정해져 있는 개수만큼 표본 구간수가 3개야, 4개야, 뭐 5개야 이렇게 구했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앞에 배웠던 우리 고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율, 피해 면적을 가지고 표본 구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그 면적의 그 표본 구간수는 피해 면적에 따라서 그 표본 칸수를 정한다는 거. 우리가 표본 구간이라고 배웠으면 여기서는 표본 칸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한 칸, 두 칸, 칸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념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는 인삼은 수확량 감소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시설은 해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이 시설의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정상인지 전파가 됐으면 전체 100%다 파손됐다는 거죠. 전파가 됐는지 이런 개념을 이렇게 합니다. 분파가 됐는지. 우리가 앞에 손해 정도 비율 20, 40, 60, 80, 100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는 정상이냐 전파, 전체가 손해를 입었느냐, 분파 개념이 있고 손해 정도 비율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0%냐, 40%냐, 60%냐, 80%냐, 100%냐. 100%는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파는 20, 40, 60, 80. 요게 분파가 되는 거죠. 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파와 분파, 정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해가림은. 그렇게 산정하더라. 자, 그러면 표본 조사일 때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만 먼저 볼게요. 먼저 칸수를 조사합니다. 우리 농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칸이 전부 다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죠? 자, 이 칸 넓이를 알면, 이 칸 하나의 칸 넓이를 알면 이 농지의 전체 칸수를 알 수 있나요? 있죠? 그죠? 우리 전체는 1000제곱미터인데 칸수가 우리 집에 요 칸 넓이가 뭐 예를 들어서 또 두둑폭은 1.5더라. 그죠? 아이고 두둑폭 1.5더라. 고랑폭은 얼마랄까요? 0.5더라. 그죠? 0.5더라. 그다음에 지주목 간격은 2더라. 했으면 자, 1.5 더하기 0.5 곱하기 지주목 간격 하면 우리 칸넓이가 나오나요? 자,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2 곱하기 4네요. 그죠? 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농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게 4제곱미터니까 그죠?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칸수가 몇 개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그죠? 자, 1000 나누기 4 해볼게요. 칸수 바로 나오죠? 볼게요. 우리가 1000인데 나누기 4로 했더니 그럼 우리 농지에는 250개의 칸수가 있다는 게 나오네요. 자, 칸수하고 이 칸 넓이하고 경작 면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칸 넓이가 만일에 우리 그 농지에 칸 넓이가 5라고 했는데 우리 이 농지에는 칸수가 전체에 200칸이 있어 라고 하면 경지 면적도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칸 넓이가 5였는데 5에 200칸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 농지 이것도 역시 10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인삼은 나중에 계산할 때 이 칸 넓이를 제일 먼저 산정을 합니다. 왜냐면 칸으로 구분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 칸수를 세는 걸 하더라. 칸수 세는 방법은 두 가지죠. 칸수를 전부 다 세는 방법. 우리 그 낙하수 조사할 때 전부 전수조사에서 낙하수 다 세는 것처럼 전부 다 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전부 다 셉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방금 했던 것처럼 한 칸의 면적이 얼마야? 방금 했었죠. 그죠?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곱하기 지주목 간격을 가지고 한 칸의 면적을 구하면 전체 경작 면적에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그 농지에 칸이 몇 개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로 구하는 거는 피해 면적을 구할 때는 표본 조사를 가지고 합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농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 수확하지 않아요.
인삼은 보통은 계약 재배가 많습니다. 우리 뭐 정땡땡 뭐 인삼 많이 먹잖아요. 그죠? 6년근 홍삼 많이 먹죠. 그죠? 홍삼. 자, 보통 계약 재배가 많아서 전수조사 그 전수에서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 수확하고 이번 1차 요거만큼 해줘라고 하면 요거만큼 해줘야 되는 거죠. 계약한 곳에서 또 다음에 또 요거만큼 하고 또 다음에 요거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전수조사라도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아요. 수확한 것만큼 요거만큼 수확에 대한 거 또 하고 요거만큼 수확에 대한 거 조사하고 그리고 피해 면적은 이제 당연히 이제 사고가 어떤 이제 재해가 왔을 때 우리 농지에 피해를 요것만큼 입었어요. 1000인데 한 200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요 피해 면적에 표본 그 우리 칸수를 정하는 거죠.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칸수 정하는 겁니다. 칸수는 3에서부터 10칸까지 정할 수 있고요. 그거는 업방 저 뒤에 별표 산식에 보면 나와 있고 문제 조건에도 제시를 해줍니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칸수가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200인데 칸수가 2개라고 얘기를 가정을 들어봅시다.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2개 딱 정했어요. 요 표본 칸을. 그럼 이 표본 칸에 먼저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죠. 면적을 알아야 되죠. 그죠? 표본 칸의 면적을 알아야 되더라.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칸 넓이 고랑폭 더하기 이랑폭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곱하기 지주목 간격에 표본 칸수가 몇 개? 2개니까 곱하기 표본 칸수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을 구하고 면적 위에 만큼 요 표본 칸수의 만큼 수확한 양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본 구간에 우리 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좀 더 상세한 건 뒤쪽에서 할게요. 그래서 표본 칸수에 해당되는 인삼의 무게를 측정하더라. 표본 구간 조사는 그렇게 하고요. 전수조사는 제가 전수조사라도 이 농지 전체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수확한 이 농지에 대한 거를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확한 것도 그러면 이게 경지 면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경지 면적으로 가지고 그냥 밑에 면적을 넣으면 되지만 칸수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죠? 자, 칸수가 만일에 뭐 100개였다. 근데 우리 칸 넓이가 아까처럼 4였다 라고 하면 400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400제곱미터에 수확을 얼마나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자, 표본조사는 피해 면적 입은 거에서 표본 칸수를 정해가지고 그 피해 면적에서 수확이 얼마나 됐어? 이렇게 조사하는 거고요. 전수조사는 내가 그때그때 할 그 구역, 그 경지 면적에서 그 면적 안에 수확량이 얼마만큼 나왔어. 근데 이제 수확량 나올 때 이제 피해를 입었으면 수확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피해율 구하는 거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구하는 것은 표본조사는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더라. 전수조사는 내가 수확한 수확 칸수, 그 칸 면적에서 수확한 게 얼마더라? 근데 이제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느냐 또는 피해를 얼마나 입었느냐에 따라서 산정을 하더라. 자, 구분됩니다. 표본조사는 피해 입은 거, 전수조사는 근데 전체 수확한 걸 가지고 조사하더라. 자, 해가림 시설은 실손보상이고요. 실손보상이랑은 어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험 가입 그 금액을 결정할 때 내 시설비에 단위 면적당 시설비죠.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을 가지고 해요. 그건 제조달 가액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 비가림 시설할 때 배웠죠. 근데 이 해가림 시설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이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에 뭘 곱하냐면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에서 실손 이렇게 가입하죠. 그죠? 제조달 가액으로 바로 가입하지 않죠. 자, 그리고 보상할 때도 실손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뒷부분에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전체 피해를 입었으면 해가림 시설 전체 피해 입은 칸수를 조사합니다. 칸수 조사하고 칸 넓이 곱하면 면적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이 칸수만큼 실제 이거를 복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라는 것도 조사하게 되고요. 피해 입은 것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비례 보상하는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1과목이고요. 우리가 인삼은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 특정 위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더라. 1과목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대충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태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라면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 등이 되겠죠. 그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가 되겠고요. 특정 위험으로 이제 정의가 들어갔을 때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만일에 여기에 문제가 뭐 폭설에 대해서 것이요, 침수에 대해서 것이요, 냉해, 폭염에 대해서 것이요라고 해서 5점짜리로 나오는 것을 정의를 바로 적으라고 하면 다 적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가로넣기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가로넣기로 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지 않을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다는 것은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저는 외울 때 우선 제는 태우집 화재가 나서 냉침을 폭폭 내려줄 때서 태우집 화재 냉침 폭폭 해 8가지 재네요. 9가지 아니고 8가지 강풍까지 하면 9가지 되는 거죠. 자, 태우집 화재 냉침 폭폭이고 태풍은 방금 했어요. 폭설인데요. 이 폭설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눈에 대한 거죠. 기상특보 이제 대설주의보나 대설특보가 내렸을 때 그 지역에 눈이 되겠죠. 해당 지역에 눈이 되는데 자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이라고 했어요. 24시간 신적설은 하루죠. 하루 동안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 쌓인 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자 집중호우 기상청 호우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에 비 되는데 24시간 누적 강수량이에요. 80mm 이상.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12시간이었어요. 강수량 80mm 이상은 같고요. 침수되면 인삼 같은 경우는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수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집중호우 등이죠. 쟤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들이 왔을 때 비를 많이 동반하는 것들이죠. 인해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돼서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인데 이 다량의 물이 높이가 얼마나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두둑이 있고 요 사이 고랑이 있어요. 그죠? 이 고랑 바닥으로부터 해서 침수 높이가 얼마? 15cm 이상. 인삼은 이 두둑을 굉장히 높이 쌓습니다. 그래야만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인삼 뿌리가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두둑 굉장히 높이 쌓아요. 높이 쌓는데 이 침수 높이가 이 고랑에서부터 15cm 이상이 잠기면 이걸 침수로 인정하더라. 15cm 이상이에요. 자, 우박은 같습니다. 앞에 배웠던 개념하고 정난운과 포근이 정운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되겠고요. 냉해는 출하 및 전엽기예요. 자, 출하되는 시기가 4월이네요. 전엽기 잎이 나오는 시기죠. 출하가 되고 잎이 나오는 전엽기 시기 딱 4월 달에 4월 달엔 그 막 이제 새잎이 막 초록초록 이렇게 삐져 나올 때가 실은 냉해를 제일 많이 입을 때죠. 꽃이 피는 이제 그 작물들은 꽃이 막 피는 시기 그때가 냉해를 입을 때잖아요. 개화하는 시기. 인삼은 꽃이 바로 안 피니까 잎이 먼저 나오잖아요. 조그만 새싹이. 그래서 출하 및 전엽기에 해당 지역의 체조 기온이 얼마예요?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폭염이고요.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거는 좀 특이하죠. 최고 기온이 몇 도? 30도씨 며칠간 7일 이상. 그래서 당연히 폭염으로라는 건 우리 그 저가전 종합이면 폭염으로 일한 그 다음 쟤는 일소였잖아요. 일소 피해는 그죠?처럼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얼마? 50% 이상인 경우.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의 일소 개념이 올해 바뀐다고 했어요. 그때 폭염은 이거 달라요. 여기 인삼은 30도 이상이 7일 이상이지만 저가전 종합위험은 33도씨 이상이 2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폭염의 개념도 예전에는 폭염특보가 발령하고 끝나고 해제되고 난 다음에 다시 72시간 3일 안에 일소 피해가 발생한 거를 전부 다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은 폭염특보가 발생 딱 하고 폭염특보가 끝난 뒤까지 요 사이급만 보장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화재는 화재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가 맞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한 거예요. 1과목에서도 중요하고
이 과목도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인삼은 수확량 조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수확량 감소 조사겠죠. 정확한 건 그죠? 자, 대상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가 되었고요. 당연히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사고 직후가 되겠네요. 그죠? 피해 사실 확인 후가 되겠네요. 조사 후. 자, 조사하는 방법 순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 여부는 항상 제일 처음이에요. 자, 보상하는 재 여부 판단 기준은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수확량 조사가 이때가 적절한 시기인가 적기를 판단하고요. 시기도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수확량 조사에는 그 다음에 무슨 조사가 있어요? 수확량 조사에는 이 적기를 판단하고 시기를 결정하고 조사는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있을 거고요. 표본조사, 전수조사 들어가기 전에 수확량 조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삼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칸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칸수도 돼야 되고 칸수 재야 되죠? 칸수도 재야 되고 이 칸수의 넓이도 알아야 되더라. 왜냐면 칸으로 가지고 이 전체를 경작한 걸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칸을 가지고 그 칸 그것만큼 해서 면적으로 환산을 하죠. 그죠? 칸으로 가지고 계산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칸에 있는 칸 넓이를 구해서 칸을 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면적으로 가지고 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구하는 방식이 다른데 칸으로 하는 게 편하신 분은 칸으로 하시고 저는 이제 면적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칸 넓이를 곱해갖고 면적으로 구하는데 그건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칸을 셌고 칸 넓이도 됐어요. 그죠? 칸 넓이 이제 다 된 거죠. 칸수 조사 됐고 칸 넓이 됐고 만일에 그 칸수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알 수 있죠. 내가 그 1000제곱미터라 했는데 아까처럼 1000제곱미터라 했는데 우리 집의 칸 넓이는 5더란 게 나오면 우리 집 칸수가 몇 개인지 나오죠. 1000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인가요? 250개인가요? 200개인가요? 200개네요. 그죠? 250이니까 그죠? 200개. 칸은 200칸이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작 면적의 칸 넓이 해버리면 칸수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칸 넓이 조사하고 이 칸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자, 칸 넓이는 제가 보통 다른 바다하고 생각하시면 같은 개념이라 했어요. 두둑이고 자, 고랑이고 이거를 이랑폭으로 했어요. 그죠? 이랑폭하고 이랑 길이를 구했던 것처럼 인삼은 자, 두둑과 고랑이 있고 자, 있고 요 부분이 이제 뭐예요? 내 칸 넓이죠. 칸 넓이. 지주목 간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두둑과 고랑까지 해서 다 요 이랑폭 부분은 두둑하고 고랑을 더해야 되죠. 고랑폭을 더하고 이랑 길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지주목을 세우니까 지주목 간격을 세더라. 해서 곱하기 지주목 간격이 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에 따라서 표본 조사가 있고 전수 조사가 있더라. 수확량 조사 시기는 당연히 수확이 가능한 시기여야 되겠죠. 그죠? 또는 필요시, 계약 재배를 했을 때 요쯤에 수확해 주시오 라고 하면 그때는 필요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수확이 가능한 시기 또는 필요시. 표본조사는 제가 이런 경우를 한다고 했죠. 우리 농지가 이것만큼 있는데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냉해가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기온이 이쪽에만 더 피해를 입어가지고 여기 한 우리 전체 면적 중에 200만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전체가 1000인데 그러면 이 피해 면적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피해 면적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면적에 대한 표본 칸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피해 칸수도 알아야 되겠죠. 표본 칸수가 몇 개인지 피해 면적이라도 전체 다 조사하지 않잖아요. 이 피해 면적의 표본 칸수를 정해서 표본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표본 칸수를 정했어요.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 칸수를 정하고 실제로는 이 피해 면적의 칸수가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피해 칸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피해 칸수 정하고 표본 칸수를 선정합니다. 피해 칸수 피해 면적을 정하면 그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칸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피해 칸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피해 칸수에 맞는 또는 피해 면적에 맞는 표본 칸수를 선정하더라. 그러면 이 표본 칸이 만일에 3개라고 됐다고 하면 자, 3개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곱하기 지주목 간격 곱하기 표본 칸만큼 이렇게 하면 밑에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면적분의 위에 표본 칸에서 수확한
무게가 올라가면 요 표본칸의 전체 단위 면적당 우리 수확량이 나오나요? 우리 항상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그렇게 구했죠. 아래에는 면적이 왔어요. 표본 구간의 면적이 왔는데 여기는 칸수로 했기 때문에 표본칸의 면적. 윗부분은 뭐요? 내가 수확이 얼마나 됐는지를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표본은 표본의 수확이고 전수는 전수한 그 면적에 대한 수확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작물이나 논작물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면은 평년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감소량을 빼고 다시 나누기 평년 수확량 해가지고 피해를 구했어요. 그죠? 근데 인삼은 피해를 가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는 거는 개념이 같아요. 표본 구간 됐어요. 그죠? 전수조사는 제가 피해 입은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것만큼 수확해 주세요. 이것만큼 수확해 주세요 했을 때 그럼 이 수확한 칸에 대해서 내 수확한 칸에 대해서 수확이 얼마나 나왔어? 이게 수확량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수확하는 요 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 할 때는 근본에 수확하는 칸수도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뒤에 수확하지 않은 미수확 칸수도 알아야 되고 앞에 기수확한 칸수 있죠. 기수확 칸수도 플러스는 아니고요. 요거 콤마입니다. 기수확한 칸수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수확한 칸의 인삼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먼저 개념을 익히세요. 자, 칸수는 피해 칸수를 가지고 표본 칸수 선정한다고 했어요. 표본 조사 때 피해 칸 또는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칸수 선정하더라. 칸수 면적은 그럼 어떻게 확인하드나? 칸 면적, 우리 칸 넓이죠. 칸 면적이랑 칸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이 결국 이게 무슨 개념이? 일항폭이잖아요. 자, 일항폭을 이제 좀 나눠 놓은 거예요. 상세하게.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에다가 지주목 간격을 곱한 게 우리 집의 칸 넓이가 되더라. 이거는 그냥 우리 그 지주목 간격이 1.8인데 두둑폭 고랑폭도 더한 게 1.8이더라 했을 때 3.24 이렇게 나온다는 개념으로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인삼 수확량 조사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네요. 그죠? 수확을 하는 거죠. 수확을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해당되고요.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하나요? 인삼 이거 수확하는 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수확하는 기기가 있네요. 자,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수확량은 위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수확한 거에 대한 면적은 아래 나오겠죠? 자, 면적분의 수확량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면적의 수확량 나오겠다. 그죠? 자, 그리고 수확량을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게를 재야 되겠죠? 인삼 계획 무게를 재고 인삼 다 한 것들은 햇볕 안 보게 이렇게 봉인을 다 하네요. 이렇게 봉인 작업들을 합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제가 아까 피해 칸수,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칸수를 정한다고 했죠. 자, 요 표본 칸수는 표본 칸수이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라는 개념보다는 피해 칸수라는 개념이 맞겠어요. 그죠? 업방에도 우리 별표 산식 저 뒤쪽에 보면 피해 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해 칸수에 따라서 표본 칸수를 정하는데 칸은 3칸에서부터 10칸까지더라.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에서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아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자,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는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삼 수확량조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방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오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수확량 조사 전수조사일 때입니다. 전수조사는 우선 칸수, 내가 조사하는 칸수 알아야 되겠죠. 미리 수확했던 기수확 칸수도 알아야 되고 혹시 내가 이번 금차에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미수확 칸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수확하는 이 칸수에 해당 칸수만큼에 나오는 수확량의 무게도 측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수확 칸수가 올 거고요. 내가 근본에 수확하는 수확 칸수 맞죠? 왜냐면 기수확한 것도 있고 그죠? 수확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차에 수확하는 수확 칸수예요. 칸수에 얼마만큼 수확했어? 이 수확 이제 수확 칸수에다가 수확 무게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금을 구하는 것은 값이자 같아요. 보험금액 곱하기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같은데요. 이 피해율을 구하는 게 조금 달라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생소하게 달라요. 이제 우리 그 생산비 보장 받장물 배울 때 피해율 어떻게 배웠어요? 그때는 피해 비율이라고 배웠죠.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배웠어요. 이 피해 비율을 어떻게 구했어요?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곱하기 손해 정도가 손해 정도 전체 내 개수분의 피해 입은 거에서 피해 입은 지수 곱하기 내 개수 합을 구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삼은 전수조사일 때 피해율과 표본조사일 때 피해율이 조금 구하는 게 달라요. 전수조사는 보세요. 근본 수확한 요 수확한의 수확된 양이 얼마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율은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인삼의 피해율은 근본입니다. 지금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근본에 수확하는 저기는 앞에 우리 생산비 같은 건 피해 비율을 했지만 지금 전수 같은 경우는 피해를 조사하는 게 아닌데 수확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면적 비율이 아니라 요 전수조사 때는 근본 수확 면적 비율이 앞에 오게 됩니다. 수확 면적 비율이 오는데 그럼 전체에서 수확을 이것만큼 해. 수확 면적이 얼마만큼이다 나오겠죠. 그죠? 수확 면적 어떻게 구하겠어요? 전체 면적 분의 내가 수확하는 면적 전체 칸수분의 수확하는 칸수가 얼마야? 또는 전체 면적분의 수확하는 면적이 얼마야? 칸넓이 구하면 면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말이죠. 자, 그러면 근본 수확 면적 비율을 구했는데 이 수확하는 요 면적 안에도 당연히 피해를 입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확한의 손해 비율도 구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근본 수확 면적 비율에다가 내 요 면적 안에도 피해 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확한의 손해 비율을 곱해주라. 우리 생산비 보장 받장물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그때 피해율을 구할 때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했던 것처럼 인삼도 근본 수확 면적 비율에 수확한의 손해 정도 비율 대신에 여기는 손해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 면적 비율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첫 번째로 수확한의 손해 비율을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올라갑니다. 근본 수확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은 내 실제로 요 면적이 얼마만큼인데 농지 전체 면적이죠. 그죠? 얼마만큼인데 이번에 얼마만큼 수확해 그런 거잖아요. 칸수를 한다고 하면 실제 내가 경작하는 칸수가 얼마만큼인데 이번에 얼마만큼의 칸을 수확해 그거죠. 그죠? 면적으로 한다면 실제 경작 면적분의 근본 수확 면적이 될 거고요. 칸수로 한다면 실제 경작 칸수분의 근본에 수확하는 칸수가 수확 면적 비율입니다. 앞에 이름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수확 면적 비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본 수확 면적 칸수는 칸수로 세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해? 이제 물으시면 앞에 우리 배웠어요. 면적 어떻게 구했어요? 자, 수확 칸수에다가 내 칸수에다가 칸넓이 곱하면 면적으로 전환이 되죠. 칸넓이 어떻게 구했나요?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에다가 곱하기 지주목 간격을 가지고 칸넓이를 구했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전수기 때문에 표본 칸을 곱해주고 이렇지는 않겠죠. 그죠? 자, 칸넓이는 말이 바꿔있네요.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곱하기 지주목 간격이더라. 대신 여기는 수확도 전체를 다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본 칸수는 아니지만 내가 이번에 수확하는 이 칸수는 몇 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에 수확하는 칸수를 곱해주더라. 자, 수확 면적값 나왔네요. 칸넓이에다가 근본 수확 칸수를 곱해주면 수확 면적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수확한 이 손해 비율을 구해야 돼요. 맞아요? 이 손해 비율은 실험 나중에서 뒤에 보험금할 때 배울 건데 미리 한번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험금할 때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손해 비율은 우리가 밭작물 배울 때 앞에 밭작물 배울 밭작물하고 인간시에서 설명드릴게요. 평, 수, 미,
평 이렇게 구했죠. 그죠? 전체 우리 농지에 평년으로 수확되는 게 얼마만큼인데 예상 수확량이 얼마만큼인데 올해 수확이 이것만큼 됐어. 근데 수확이 줄었으니 그 줄어든 것만큼의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을 보상하지 않는 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빼줘 하고 다시 이제 평균 수확량으로 나눴던 게 우리가 피해율이었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전체 농지로 기준으로 해서 이 그 피해율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 단위 면적당으로 해서 구해요. 단위 면적당. 그래서 인삼은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을 텐데 기준 수확량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 농지 전체에 우리가 이제 평년 수확량 같은 경우는 전체에 올해 예상되는 수확량이 얼마만큼이야 했잖아요. 우리 1과목에서 인삼 기준 수확량 배웠을 텐데 이 1과목에서 배운 기준 수확량 개념은 어떠냐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에요. 우리 농지의 어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에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이제 요 기준 수확량 가지고 피해를 구하는데 평년 수확량 대신 이제 기준 수확량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에 내가 조사한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기준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조사 수확량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뺍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내 조사한 수확량을 빼는데 요 미부상 그 감수량 빼줬잖아요. 밭작물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단위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빼줍니다. 그게 다시 나누기 뭐요? 기준 수확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수미평하고 같은데 단위 면적당이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이 맞고 기준 수확량이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수확량도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보상 감수라는 개념도 같습니다. 우리가 평수 미평할 때 미보상 감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해줬잖아요. 여기도 같아요. 단위 면적당이라는 것만 달라요.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빼준 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평수 미평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위 면적당 기준이기 때문에 그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 대신에 기준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 기준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확량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빼주고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고 나누기 기준 수확량을 해주면 그때는 우리를 그 자체를 피해율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 다른 용어를 씁니다. 이 단위 면적당 인정감수량이라고 쓰고요. 자, 우리가 이제 평수미평, 이렇게 분모 분조 이렇게 되죠. 이제 분모의 평수가 왔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이 왔어요. 요 위에 올라가는 요 부분을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조사 수확량은 그죠? 자, 볼게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내가 이거 근본에 총 수확할 수확 면적이 얼마인데, 그죠? 수확 면적이 얼마인데, 총 수확량이 얼마만큼 올라와? 이거잖아요. 그죠?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그래서 이 단위 면적도 조사 수확량은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수확 면적이니까 수확한 수 분의 수확량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라 했기 때문에 수확한 수 곱하기 칸 넓이 해주면 이 수확 면적 나오죠. 그죠? 거기에다가 총 수확량이 얼마야 하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나요? 그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이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이 되더라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평수 미평 개념하고 같은데 여기는 기준 수확량 가지고 하더라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손해 비율은 요거 자체가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이기 때문에 수확한의 손해 비율은 기준 수확량 분의
그죠? 기준 수확량분에 원래는 평수미처럼 기준 수확량분에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적 미분산 감수량 이렇게 올려줘도 되지만 요 위에 올려진 요 용어 자체를 단위면적당 인정 감수량이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인삼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를 풀면 오히려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처음에 이 개념을 잡는 게 좀 어려워요. 생소하거든요. 처음 접해서. 그래서 수확량 조사, 전수조사는 내가 현재 한꺼번에 전체 농지를 다 수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수확하는 건번 수확 칸수를 알면 우리 칸수에 대한 면적도 나온다고 했어요. 이 칸수에 얼마만큼 수확이 됐어? 그거 조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선 그 개념만 익히고 우선 넘어갈게요.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제가 이렇게 있으면 피해 입은 요 면적만큼 피해 칸수만큼 조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상 칸수가 몇 개고 피해 칸수가 몇 개인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 칸수 및 피해 칸수를 확인하더라. 이 피해 칸수 따라서 표본칸 선정한다고 했죠. 그죠? 피해 칸수를 따라서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하고 자, 이 표본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서 요축의 끝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피해 칸에 해당 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칸을 선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표본칸이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표본칸의 면적도 확인하고 이 표본칸의 수확한 무게도 확인하더라, 측정하더라. 되겠죠? 어디도 똑같습니다. 표본을 구했으면, 표본을 정했으면, 표본의 면적을 구하고, 그 위에 수확량을 구하면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단위면적당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표본조사도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은 같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리고 피해율은 우리가 전수조사 때는 피해율이 수확 면적 비율이었어요. 수확 면적. 왜냐면 그건 수확을 했으니까요. 수확 면적 비율에다가 그 수확칸의 손해 비율을 곱했죠. 맞나요? 근데 피해율이니까 우리는 이 피해 면적을 조사했으니까 피해 면적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전체 칸수는 얼만데 피해 면적이 얼마만큼이야? 수확은 어떻게 했어요? 전체 내 칸수가 얼만데 이번에 수확하는 칸수가 얼마야? 이렇게 했죠. 그것처럼 요 표본조사는 피해를 조사하기 때문에 전체 칸수가 얼만데 피해 입은 칸수가 얼마야? 이게 피해 면적 비율이에요. 피해 면적 비율에다가 자, 이거는 피해 칸이기 때문에 피해 면적에 피해 칸에 대한 손해 비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전체 앞에 수확했을 때는 수확은 했지만 이 수확한 거 안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한 손해 비율을 곱했던 것처럼 이 표본조사는 피해 면적에 대한 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이 피해 면적에 대한 그 손해 비율이 얼마만큼 손해 입었어 이렇게 해서 피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 면적 비율은 위로 다시 올라가죠. 피해 면적 비율은 우리 실제 경작 칸수가 몇 개인데 이번에 피해 칸수가 몇 개야? 면적으로 한다면 실제 경작 면적이 얼마인데 피해 입은 면적이 얼마야?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칸 넓이 곱하기 표본 칸수. 표본 칸 넓이니까요. 표본 칸수가 3개면 3개의 칸 넓이가 5제곱미터 다 있다. 그러면 5, 3,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피해칸 손해 비율은 똑같이 우리가 그 전수조사 때도 기준 수확량이 그때는 표본칸이 아니었고 그냥 단위면적당 인정감수량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표본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칸에 단위면적당 인정감수량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표본칸의 단위면적당 인정감수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기준 수확량에 표본칸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빼주면 되죠. 그리고 표본칸에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더라.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줍니다. 그죠? 똑같아요.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표본칸의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요 위에 올라오는 요 부분을 표본칸의 단위면적당 인정감수량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표본칸 단위면적당 가면 수확량 요거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요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표본칸 넓이분의 표본칸에서 수확한 거
그죠? 전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수 전체 전수 면적분의 전체 수확량이 얼마? 그죠? 같은 개념입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했던 것처럼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했던 것처럼 인삼은 기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표본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 주더라.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는 수확량 조사를 하더라. 표본조사는 피해 면적의 피해 조사를 하더라. 라는 개념만 다르더라.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전수조사는 전체 조사니까 근본의 수확한 칸수 면적을 조사하고 그에 올라가는 조사,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고, 표본은 피해를 입은 면적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피해 칸수에 얼마만큼 수확이 되고, 피해 칸수 비율이 얼마만큼 되고, 그 피해 칸수의 손해 비율이 얼마만큼 돼? 이렇게 조사하더라. 자, 그 다음에는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인데요.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는 제가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상 또는 전파, 그죠? 그 다음에 분파, 전체 파손되는 거, 분손, 분파, 부분 파손되는 거, 부분 파손은 20, 40, 60, 80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20%만큼 파손됐어 라면 이건 피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0.2 곱하기 칸수 오면 되겠죠. 그쵸? 칸수 오면 되고 넓이를 구하려다 하면 칸수 곱하기 칸넓이 하면 되겠죠. 그지?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가 되겠고요. 먼저 보상하는 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것은 농지와 그죠?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확인하게 되더라. 전체 칸수와 칸 넓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죠? 전체 칸수와 칸 넓이를 조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전체 칸수를 알아야만 전체 경작 면적을 알 수 있고요. 자, 전체 면적을 알면 칸 넓이만 나온다면 전체 하나의 칸 넓이만 안다면 전체 면적에 칸으로 몇 칸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자, 칸수 조사를 하고 칸수 하나만 조사하게 되면 경작 면적에서 칸 넓이를 나누면 전체에 몇 칸이 있는지 파악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칸 넓이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인삼 때 하고 칸 넓이는 어떻게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에다가 곱하기 지주목 간격을 해주더라. 예전에 이거 가로 넣기에서 나왔어요. 두둑폭, 고랑폭, 지주목 간격, 칸 넓이 구하는 거. 인삼에서 가로 넣기 나왔었습니다. 자, 피해 칸수도 이거 뭐 20%형, 40%형, 60%형 뭐 올바르게 고치시오야. 뭐 20%형, 50%형, 80%형이 뭐 20%형, 40%형, 60%형, 80%형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피해 칸수 조사는 전파가 있고 분파가 있는데 전파는 100%다 파손되는 거, 분파는 20, 40, 60, 80으로 나눠지더라. 그리고 인삼 해가림 시설은 쉽다면 굉장히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자,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인삼 해가림 시설은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요. 그죠? 그럼요. 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손해액의 10%. 손해액이 10%예요. 그죠? 손해액의 10%인데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액을 구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해가림 시설. 맞죠? 그러면 손해액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손해액을 구하려면 먼저 이 해가림 시설의 제조달 가액도 알아야 되고요. 그 제조달 가액에 우리는 그대로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 하면 그게 제조달 가액인데 그것대로 안 준다고 했잖아요. 실손 보상한다고 했잖아요. 실손 보상 어떻게 감가상각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가액 어떻게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해서 보험 가액을 산정해요. 어떻게 많은 단위 미만 절사 산정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순서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소액 산정 순서 한번 보세요. 보험가액을 산정하더라.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 얼마만큼 입었어? 피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전체 다 손해액으로 산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나면 다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근데 피해액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가액을 산정했어요. 두 번째는
피해액 나오겠죠. 피해액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내가 피해를 입은 칸수에다가 전파를 했으면 그대로 칸수가 올 거고, 그죠? 분파했으면 지수 곱하기 칸수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피해 칸수, 피해의 면적에다가 내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면 요 피해액이 나오겠죠. 피해액에는 감가 등급 우선 바로 안 합니다. 감가를 적용하지 않은 순수한 피해액이 나와요. 그죠? 피해액이 나오면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요거는 이제 조사니까 이제 조사만 알면 되겠지만 아직 보험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 약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가 보험가액을 구했어요. 보험가액을 구하면 바로 여기에다가 보험가액의 20%를 함께 구해 놓습니다. 1번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2번 보험가액의 20%를 산정한다. 그 다음에 3번 단위면적당 시설비에 우리 피해 입은 칸수를 곱해서 우리 피해액을 산정한다. 세 번째 피해액을 산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액을 산정했는데 내가 방금 앞에 보험가액의 20%만큼 이 피해액이 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모자라요. 그러면 그냥 이 피해액 자체가 그냥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피해액을 계산했는데 보험가액의 20%보다도 이 피해액이 작더라. 원래는 보험가액 20%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액 자체가 보험가액 20%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피해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피해액을 했는데 보험가액 20%보다 피해액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피해액도 다시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위면적당 시설비에 곱하기 피해 칸수 피해 면적이 오겠죠? 피해 면적에다가 다시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되겠죠. 감가를 했어요. 감가를 했더니 보험가액 20%보다 더 적어졌어요. 그러면 최소로 그래도 보험가액 20%만큼은 맞춰줄게 라는 겁니다. 얘들이 피해를. 그래서 내가 피해액을 감가했더니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어요. 미만이에요. 그러면 손해액을 뭘로 산정하냐면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피해액을 산정했어요. 보험가액 20%보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감가를 했어요. 감가 후에 감가를 했어. 감가를 했는데도 보험가액 2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정. 보험가액 20%보다 큰 이 피해액 감가한 거 요거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네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보험가액을 먼저 산정해요. 보험가액의 20%도 먼저 두 번째 계산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피해액을 산정했는데 보험가액 20%보다 적어요. 그러면 그 피해액을 바로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액을 산정했는데 보험가액 20%보다도 더 컸어요. 그러면 이 피해액을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해갖고 봤더니 보험가액 20%보다 더 적어졌어요. 그러면 보험가액 20%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세 번째.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컸어요. 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가를 해요. 감가를 했더니 감가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보험가액 20%보다 커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인정. 보험가액 피해액에 감가한 거를 그대로 손해액으로 산출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해가림 시설 우리 보험금 산정할 때 할 거라서 미리 맛보기로 약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칸수 조사하고 칸넓이 조사하고 그죠? 칸넓이 조사하고 전파됐는지 분파됐는지 조사하고 손해액 산정하면 됩니다. 손해액 산정하고 피해액 산정하고 그죠? 피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손해액이 나옵니다.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보이죠? 요게 지주목이에요. 요게 지주목. 요게 지주목이에요. 자, 요렇게 지주목이 네 군데가 설치되면 이 밑에 아래에 요 칸넓이 나오죠. 그죠? 칸넓이 나왔어요. 그죠? 요게 고랑폭이 되고 요게 두둑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폭 더하기 두둑폭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겠죠. 고랑폭 더하기 두둑폭 곱하기 뭐요? 요거 지주목 간격. 지주목 간격. 한 개 칸넓이가 되더라. 그죠? 자, 고랑폭 곱하기 고랑폭 더하기 두둑폭. 그죠? 곱하기 지주목 간격. 그죠? 요게 칸넓이더라. 통상 한 평이 한 칸 정도 된다고 실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전체 우리 칸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전체 칸수를 확인하려면 전체 면적은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그죠? 칸넓이 하나를 구해서 그죠? 전체 경작 면적 나누기 칸넓이 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칸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해 이렇게 지금 막 여기 부분이 다 찌그러졌죠. 여기 그죠? 피해 칸수도 확인을 합니다. 피해 칸수도 확인하고 피해 없는 칸수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피해 칸수, 피해 입지하는 칸수도 확인을 하더라. 손해조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보험금은 한번 볼게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인데 우리가 비가림 시설 앞에 배울 때는 그냥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과 보험가입 금액을 그죠? 비교해서 작은 값을 우리가 보험금으로 산정을 해서 줬어요. 비가림 시설은 그냥 그 전체를 다 보상을 그대로 제조달가액 자체로 그대로 다 보상을 해줬죠. 근데 해가림 시설은 실손 보상입니다. 실손 보상이고, 자,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일과목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먼저 보험 우리가 처음에 통째에서 보험 가액이라는 걸 배웠죠. 응? 보험 가액. 최고 손해액이죠. 최고 내가 최고로 손해가 났을 때 이 내 물건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물건의 그죠? 내 보험 목적의 가치 그죠? 금전 이 피보험 이익이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선출한 가치가 이 보험가액이에요. 피해를 입으면 얼마만큼 요게 이제 그 손해를 최대 손해액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게 보험가액이죠. 보험가액이 있고 내가 보험에 들 때는 보험가액 금액이 있어요. 그죠? 이 보험가액 금액은 이 보험가액하고 똑같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보험가액과 보험가입 금액이 똑같이 들었을 때 이 보험을 보통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보험가입 금액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주면 돼요. 근데 보험가액은 1,000만 원인데 난 보험료 좀 적게 내려고 보험가입 금액을 800만 원치만 들었어요. 일부만 들었죠. 일부만. 그죠? 이때 이 보험을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났을 때 전손이 났어요. 1,000만 원이 났어요. 나 보험가입 금액 8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1,000만 원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일부 보험일 때는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험금을 산출한 거에 원래 내 보험가액이 얼마야? 이거만큼인데 내가 얼마 들었어? 보험가입 금액을 800. 1,000인데 나는 800만큼 들었어. 이렇게 비례 보상합니다. 일부 보험일 때. 해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례 보상, 실손 보상이고 비례 보상이에요.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뺀 거에 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곱해서 주는 거예요. 일부 보험일 땐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과목 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배웠죠.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데 나는 보험을 중복으로 여러 개 들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이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렇다면 보험 가입 금액만큼 다 줄까요? 안 주죠. 한도가 뭐라고요? 보험 가액이 한도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하면 그래도 한도는 보험 가액의 한도만큼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전부보험일 때는 똑같기 때문에 두 개가 보험가액 금액 한도로 주면 되고요. 일부보험일 때는 내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 금액을 곱해서 비례보상을 하고요. 초과보험, 중복보험이면서 초과보험일 때 보험가액 금액이 훨씬 더 많을 때는 보험가액 금액이 아니라 보험가액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가림 시설은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개념이 다 같이 있습니다. 1과목에서 이거 가로넣기 또는 식을 그대로 적으시오 하고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는 우리 2과목에서 문제는 전부보험은 쉬우니까 안 내주겠죠.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인데 보험가입 금액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요거 일부보험으로 계산하게끔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례보상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잖아요. 보험금에다가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해서 최종 요거 계산해야만 보험금 나오게끔 합니다.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 지주목, 도리목, 영목, 뭐 차강목 피해 수량들 막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피해 정도도 확인합니다. 감가상각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인 거예요.
자, 피해 정도는 전파, 분파가 있다고 했어. 그죠? 정상일 수도 있고 전파 100%일 수도 있고 분파 20, 40, 60, 80으로 나눠집니다.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입니다. 그죠? 정해져 있어요.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10만원, 최대는 100만원. 만일에 손해액이 8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손해액의 10%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8만원이죠. 이때는 8만원 안 주고 최소가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자기 부담금 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피해가 1,500만원치 났어요.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예요? 10%. 150만원이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최대는 150만원 아니고 100만원까지만 내. 이 말이죠. 그래서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이더라. 그리고 해가림 시설 우리 할 때는 보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실은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원해 시설, 버섯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가 따라오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란 것도 있고요. 잔존물 보존 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비용도 있고요. 기타 대외 협력 비용도 있고 기타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것은 또 보험금 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 잔존물 제거 비용이란 게 있는데 요 피해 입은 거 요 잔존물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입었을 때 이거 제거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가축일 때는 만약 잔존물 제거 비용이 어떤 거냐면 가축이 폐사를 했어요. 가축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폐사했을 때. 그죠? 그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이 결정되면 손해 자부담금하고 같네요. 자기 부담금하고 손해액의 10%만큼을 그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잡습니다. 근데 손해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었어요. 그때는 초과하는 금액까지 안 줍니다. 10%까지만 인정하더라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본문 가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손해조사에 대한 것만 하고 오늘은 문제풀이는 바로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인삼 보상하는 보호 목적물이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이 있고 인삼은 특정이용 보장했고 태우 집 화재의 냉침 폭포 그죠?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보상하더라. 해가림 시설은 조사 내용이 수확량 감소 조상이 있고 인삼은 해가림 시설은 시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라. 인삼에 대한 조사 방법은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있고 해가림 시설은 그냥 실손 보상을 하더라. 실손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면적 곱하기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하더라. 그죠? 자, 인삼 수확량 감소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가 있는데 표본조사는 피해 칸수를 조사하는 거고 전수조사는 근본 수확 칸수를 조사하는 거더라.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손해는 실손 보상하더라. 결국 감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네요. 자, 칸넓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랑폭 더하기 두둑폭 곱하기 지주목 간격이 칸넓이더라. 그죠? 그리고 칸넓이가 나오면 경장면적 나누기 칸넓이 해버리면 전체 칸수를 알 수 있더라. 본군 산정할 때는 넓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칸넓이 칸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자기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표본조사는 피해 칸수 확인하고 정상 칸수 확인하고 피해 칸수의 면적을 구하고 피해 칸수의 그죠? 그 피해 면적도 구하고 피해율을 한번 볼게요. 표본조사는 피해율이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피해 칸의 손해 비율이었고요. 전수조사는 그죠? 수확 면적 비율 곱하기 수확 칸의 손해 비율을 곱했습니다. 구분 되시죠? 표본조사는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의 손해 비율이었고요. 전수조사는 수확 면적 비율 곱하기 수확 칸의 손해 비율이 됩니다. 표본칸 구하는 거는 피해 칸수를 가지고 구한다고 했고요. 3칸에서부터 10칸까지 지문 조건에서 주더라 라고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면적당 인정감수량이었어요. 우리가 밭작물에서 평수 및 평 배웠던 것처럼 인삼에서는 기준이 단위면적 기준으로 한 기준 수확량이더라. 그래서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빼는데 이것 자체를 뭐라 하고요? 단위면적당 인정감수량이라고 하더라. 거기에다 다시 나누기 기준 수확량을 한 것이 손해칸의
수확칸의 손해 비율이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표본칸 같은 경우는 표본칸이 붙는다는 것만 다르죠.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표본칸의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요것을 표본칸의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피해칸의 손해 비율은 그죠? 표본칸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평수 미평 했던 것들이 기수 미기 요 개념입니다. 피해칸 손해 비율 기수 미기 평수 미평 기수 미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 보험금은 가피자 같습니다. 비율만 잘 알면 돼요. 해가림 시설은 순서를 좀 알아야 돼요. 대충 한 번 더 순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해가림 시설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가액을 산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단위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면적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해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험가액을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합니다. 하고 나면 보험가액의 20% 곱하기 20%에서 20% 값을 먼저 구해놔요. 자, 그 다음에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겠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으면 너무 적게 나와서 피해가 적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액을 바로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피해액을 계산했는데 보험가액의 20%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피해액을 감가하게 됩니다. 감가 후에 요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보험가액의 20%만큼은 맞춰줄게 손해액을. 그래서 그 손해액의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세 번째,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컸어요. 크면 감가를 하게 되죠. 감가한 금액도 보험가액의 20%보다 커요. 그러면 바로 보험가액 그 피해액에 감가한 그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더라. 세 가지 방법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가림 시설은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마도 그거 나왔을 거예요. 세 번째 방법. 5회 때 피해액을 산정했는데 보험가액 20%보다 컸어요. 그러면 감가를 해요. 감가를 했는데도 보험가액 20%보다 크더라. 그러면 그 피해 감가한 게 손해액이 됩니다. 그럼 그 손해액 구하고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그때도 일부 보험이 있었겠죠, 그죠? 일부 보험, 보험가액 분의 보험가액 금액 이렇게 해서 일부 보험 해가지고 비례해서 산정해서 푸는 문제가 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삼도 계산 문제가 안 나왔고요. 해가림 시술도 안 나왔어요. 대신 해가림 시술은 5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인삼이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1과목에서도 가로넣기 중요하니까 꼭 제대로 해 놓으시고요. 2과목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고 1과목은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과목에서는 인삼의 보험가입 금액, 해가림 시설, 작년에 그 1과목에서 해가림 시설 보험가입 금액 구하는 거는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인삼의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하는 거 꼭 공부해 놓으시고 2과목에서는 인삼의 보험금 산정하는 것을 꼭 제대로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손해조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인삼보험금 구하는 거, 해가림 시설 보험금 구하는 거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